엔비디아의 매출이 2배씩 뛰는, 즉 2023년 2분기 때 1분기 대비 어마어마하게 뛰었잖아요. 이렇게 점프업을 계속했던 것은 이제 오지 않는다라고 저는 봐요. H100 중고를 사려고 하는 수요가 많다라고 하면 중고 시장에 내놓고 그만큼을 살 수는 있죠. 그런 면에서 앞으로 엔비디아는 저는 꾸준히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AI 거품은 오지 않는다라고 좀 믿는 사람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AI 서비스들이 나오고 고속도로에 차량이 다니면 이 경제는 작동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AI 거품이 꺼지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안 좋다가 아니라 꾸준히 엔비디아의 매출은 상승할 거고 영업이익률도 계속 좋은 상태가 될 거예요. 엔비디아가 최근에 급락한 이후에 요즘 조금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는데 이게 현재 가격이 지금 거품일까요? 아니면 지금 사도 괜찮은 가격일까요? 저 주식 전문가라고 말씀은 계속 안 드리고 제가 AI 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달러라도 오르는 것이 의미가 있으신 분들은 사도 되겠죠, 당연하게. 어떠한 관점과 어떠한 태도로 이 시장에 개입을 하시는가에 따라서 구매 결정은 내리실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AI 시장과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AI 시장이라는 것 전체적으로 저는 지금 고속도로가 깔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또는 철도가 깔리고 있는 상황인데 고속도로나 철도가 의미 있으려면 여기 차량이 많이 다녀야 됩니다. 부산 경부선 깔고 호남선 깔았는데 차량 하나도 안 다니면 이건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고속도로 왜 깝니까? 여기 차량 타고 빨리 이동하려고 하고 물류를 이동시키려고 하는 거죠. 네. 고속도로 깔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깔지는 않습니다. 철도를 깔기 위해서 철도를 깔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차량을 움직이면서 사람이 다니고 화물이 다니기 위해서인 거죠. 엔비디아는 도로를 까는 데 필요한 되게 중요한 제품인 거고 철도를 깔기 위해서 마치 이 레일웨이에 쓰이는 철근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 위의 경제들이 원활하게 작동이 되려면 여기에 수많은 차량들이 다녀야 됩니다. 이걸 뭘로 비유할 수 있냐면 스마트폰은 애플이나 삼성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앱이 없는 스마트폰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면, 상상하기 어렵네요. 네, 안 사죠. 네. 근데 여러분 2007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처음 만들었을 때 앱이 없었어요. 애플 앱 외에는. 언제 앱이 생깁니까? 2028년 1년 뒤에 앱스토어를 만듭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팔린 거예요. 그 당시 나왔을 앱 숫자도 적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안 사요. 근데 앱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도 부러움은 지는 거라고. 왜 부러워합니까? 저 앱이 부러운 거예요. 저 앱을 쓰는 스마트폰. 저 친구는 물건을 저걸 통해 사네. 나는 못 사는데 저 친구를 통해서 당신은 문자가 비쌌으니까 카톡이라는 건데 무한대로 공짜로 하네. 나도 카톡 쓰고 싶어. 그래서 사는 거고. 네. 저 친구는 저걸로 은행 거래도 하네. 나도 하고 싶어 해서 스마트폰 사는 거거든요. 앱이 풍부해져야 스마트폰 시장이 커지는 거고 대중화가 되는 거잖아요. AI가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AI 서비스가 나와야 됩니다. 이 AI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도로의 품질이 좋아야 되니까 이것이 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이 품질이 좋아야 되는데 이것을 학습시키는데 엄청나게 GPU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GPU를 H100이죠. 그리고 좀 있으면 블랙웰이 나오는 거고 이거를 특히 미국의 이 LLM을 만들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무진장 사들인 거죠. 심지어는 테슬라도 사들였고 일론 머스크가 또 만든 회사인 X.AI도 대단히 짧은 기간 만에 10만 개가 넘는 GPU를 사들여가지고 연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LLM 거대 언어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GPU를 샀던 수요는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메타나 구글이나 또는 오픈 AI가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또는 아마존은 이걸 가지고서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이 4개 기업이 작년에 40%를 샀단 말이에요. H100을. 그리고 올해 테슬라나 X.AI까지 줘서 대단히 많이 샀어요. 그리고 프랑스도 일부 사고 요즘 소베린 AI라고 해서 국가마다 조금씩 사고 있어요. 이미 많이 샀어요. 자, 이미 많이 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뭐냐면 조금씩 추가 구매를 하면 돼요. 갑자기 예를 들면 한국에서도 여러분 뉴스 보셨지만 카카오는 LLM 만드는 걸 포기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그런 GPU 안 사겠죠. LLM을 만들지 않는 곳에서는 이렇게 대단한 규모의 GPU를 사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뭘 사냐면 추론칩이라는 걸 사요. 한국의 레벨리온 같은
추론칩을 사고 미국의 그로크 같은 이런 추론칩, 즉 학습된 AI로부터 결과값을 얻어내는 것을 추론이라고 하는데 이 추론칩만을 전문으로 사게 되게 돼 있죠. 이건 엔비디아가 잘하는 데가 아니에요. 이걸 잘하는 것은 신생 스타트업들이랑 아까 말씀드린 레벨리온이라든지 미국의 그록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다라는 거고, 그럼 좀 학습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거냐? 커지긴 커져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할 거냐면 지금은 처음부터 학습을 전혀 안 하다가 학습을 왕창 해야 되니까 이만큼까지 끌어올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자 모델 이제 GPT 같은 경우도 4, 5가 나왔으니까 5도 나와야 되고 뭐 엔트로픽의 클로드도 마찬가지고 구글의 제미나이도 마찬가지고 라마도 마찬가지고 프랑스의 미스트랄도 마찬가지고 학습이 더 필요한 거니까 GPU가 더 필요해요. 그럼 여기서 스톡을 합니다. 더 올리죠. 여기서 올리는 비율이 여기서만큼 올리는 비율이 아니라 더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엔비디아의 매출이 2배씩 뛰는, 즉 2023년 2분기 때 1분기 대비 어마어마하게 뛰었잖아요. 이렇게 점프업을 계속했던 것은 이제 오지 않는다라고 전 봐요. 블랙웰에 의한 대체 수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블랙웰은 효과죠. 근데 H100을 버리겠어요? H100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학습에 필요한 것을 블랙웰로 채우겠죠. H100을 다 갖다 버리고 블랙웰을 채우지는 않을 거예요. 또는 H100 중고를 사려고 하는 수요가 많다라고 하면 중고 시장에 내놓고 그만큼을 사겠죠. 살 수는 있죠. 그런 면에서 앞으로 엔비디아는 저는 꾸준히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AI 거품은 오지 않는다라고 좀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제 여기에서 AI 서비스들이 나오고 고속도로에 차량이 다니면 이 경제는 작동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AI 거품이 꺼지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안 좋다가 아니라 엔비디아의 매출은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꾸준히 엔비디아의 매출은 상승할 거고 영업이익률도 계속 좋은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러나 2023년 1분기에서 2분기로 가듯이 이렇게 퀀텀 점프 하듯이 매출이 2배가 되고 따따블이 되고 막 수익률이 따따블이 되고 이런 일은 안 일어날 거다. 안 일어날 거고 오히려 이제는 AI 시대를 애플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애플 주식 끝까지 상승하는데 애플이 매출을 다변화시키잖아요. 어디서 다변화시킵니까? 앱스토어에서 돈을 벌어요. 30%씩 마진 챙겨갔잖아요. 애플 생기면서. 애플이 어떻게 합니까? 하드웨어로도 많이 팔지만 하드웨어에서 15에서 16 혁신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혁신이 있었나요? 아니라는 것. 지금 대체 수요가 길어지잖아요. 사람들이 아이폰을 갖다가 저도 이번에 바꿨는데 4년 만에 바꿨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2년마다 바꿨는데 요즘 2년마다 안 바꾸거든요. 평균이 이미 3년으로 전 세계적인 건 3년을 넘어섰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AI 폰 나온다니까 대체 수요가 있을 거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건 별도로 하고 매년 이렇게 많이 안 바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사죠. 그리고 처음에는 아이폰도 별로 갤럭시도 안 좋았잖아요. 아이폰 4에서 5 가면 무진장 좋아져요. 그러니까 다 바꿔버리거든요. 근데 이제는 10을 넘어서부터는 11, 12, 13, 14 가면서부터는 뭐 내년에 바꾸지, 뭐 내후년에 바꾸지, 3년 더 쓰지, 1년 더 쓰지, 뭐 이런 경향들이 생기는 것처럼 엔비디아 칩도 그 전에 A100하고는 다르게 H100은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좋아졌고 블랙웰도 물론 더 좋아져요. 2.5배 좋아져요. 2.5배. 뭐 10배 좋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너지 효율도 좋아지고 굳이 H100을 버리면서까지 블랙웰을 다 사야 될 이유가 없어진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돈을 버는 것은 다변화를 시키고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매출, 그래서 애플 TV도 뭐 잘 안 되고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들고 거기다가 에어팟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만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도 수익 다변화를 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자율주행도 우리가 AI도 우리가 만들어줄게. 그다음에 의학에 쓰는 AI도 우리가 만들어줄게. 국방에 쓰는 AI도 우리가 만들어줄게.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서비스 매출을 지금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엔비디아의 재무제표에 서비스 매출이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서비스 매출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오른다라면 언제 오르냐면 블랙웰 때는 조금 오를 거예요. 출시가 되면. 이것 또한 펀다멘탈에서 재무제표에 좋은 거니까요. 그런데 퀀텀 점프는 안 할 거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뭐 엔비디아의 주가가 2배 가는 거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다만 엔비디아가 서비스 부분에서 또 매출을 낸다. 이걸 뭘로 비유할 수 있습니까? 테슬라랑 비하면 테슬라가 차를 판매해서 돈 버는 것이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버는 건데, 테슬라가 AI 매출, 즉 FSD 매출을 내야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엔비디아가 서비스 매출을 낼 수 있느냐.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직원들 규모에서 볼 때는 하드웨어 담당, 칩 담당 엔지니어보다 소프트웨어 담당하는 개발자의 규모가 더 큽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소프트웨어 쪽에서 서비스에서 매출을 내고 싶어 해요. 물론 이 지금 개발자들은 쿠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때문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 거지만 계속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서비스 쪽으로 매출을 내려고 하는데 아직 이것이 재무제표는 0원이라는 거예요. 0달러예요.
이것이 달러가 잡혀기 시작한다라면 저는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상승의 기회, 이 상승이 어느 정도 폭일지는 모르지만 상승의 기회는 올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것은 기대치지, 시장 기대치하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기업 가치는 다르다라는 거. 이건 기대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업 가치로서는 엔비디아의 서비스 부분을 평가할 수 없다. 그리고 블랙웨일이 나오면 일시적으로 증가하겠지만 매출이 주가가 또 뭐 반영해서 오를 수도 있겠죠.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걸 제가 반드시 오른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매출은 분명히 증가할 건데 근데 이 매출의 증가 폭이 가파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AI 시장은 조금 더 2025년에는 앱스토어에 대한 관심으로 집중되는 것처럼 여기에서 쿠팡이 나오고 여기에서 배달의 민족이 나오고 여기에서 토스가 나왔던 이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올라갔던 것처럼 어떤 회사가 AI 서비스를 통해서 이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가 이 기업의 투자자들의 관심도 옮겨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엔비디아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우상향은 하지만 큰 폭의 우상향은 없다. 1달러라도 올라가면 우상향이니까요. 2달러라도 올라가면 우상향이지만 그래서 나 이제 엔비디아로 뭐 차 하나 샀어, 집 하나 샀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 당분간 소프트웨어 쪽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 물론 뭐 투자하는 돈이 뭐 100억이 되시고 1000억이 되시면 2% 올라도 그것 큰 돈이니까 네. 뭐 다를 수 있지만 저희 뭐 성경일 TV 보시는 투자분들께서는 100억씩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뭐 그런 규모는 많지 않으실 네. 테니까 이 수익률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다. 뭐 10% 20% 나오긴 쉽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뭐 경쟁 상대는 어느 기업이라고 보시나요? 뭐 엔비디아의 경쟁 상대는 여러 군데가 있지만 우선은 AMD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엔비디아는 독보적인 거 맞아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GPU나 블랙일, HBA하고 블랙일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는 쿠다라고 하고 있는 뭐 이러한 이 위에 있는 이것을 왜냐하면 GPU를 100개, 200개씩 연결하잖아요. 이 연결을 해주는 소프트웨어거든요. 연결을 해서 여기다 학습은 1번부터 7번에게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이 학습 과정을 갖다가 배분해 줄 수 있고 분배해 줄 수 있는 이 소프트웨어가 엔비디아에게는 해자입니다. 진입 장벽이에요. 이거를 AMD나 인텔이 잘 못 만드는 거고 저는 인텔은 망할 거라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인텔 같은 기업이 망하는 것도 역사적으로 아이러니하지만 그게 저는 기업의 순리라고 봐요. PC 시대에도 지금 AMD에 뒤지고 있잖아요. 그럼 모바일은 퀄컴에게 뒤지고 있고 PC는 AMD에 뒤지고 있고 인텔 그 다음에 뭐 파운더리는 TSMC나 삼성은 아예 뭐 쫓아가지도 못하고 있고 뭐 인텔이 저는 성장할 가능성을 어디서 봐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근데 인텔 주식을 샀다가 돈을 벌 수는 있죠. 퀄컴에 인수되면. 그러니까 뭐 이런 단기적인 걸 보신다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퀄컴이 저는 모바일에서는 대단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요. 칩 시장에서.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중요할 시장은 AI 서비스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앱. 그럼 여기선 추론칩이 되게 중요합니다. 추론칩 시장을 누가 장악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고 여기에 AMD도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퀄컴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스타트업인 레벨리온 같은 데도 삼성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러한 또는 가장 중요한 건 미국에 있는 이 그록이라는 데입니다. 사실은 레벨리온보다 더 성과가 좋죠. 이 회사를 누가 먹느냐? 누가 인수하느냐? 절대 독립적으로 이 그룹이 상장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추론칩 시장을 보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GPU 시장에서의 엔비디아의 독보적인 위치는 지속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아무리 지금 요즘 경쟁이 심화돼서 AMD도 만든다 또는 구글도 TPU를 만들죠. 이 GPU랑 경쟁하는 그걸 TSMC가 만들어주고 있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H백도 쓰지만 자체 도저칩으로 쓰고 있는 자체 칩 설계를 한 것도 TSMC에서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이거는 시장에서의 큰 비율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엔비디아를 뭐 붕괴시킨다, 경쟁에서 엔비디아를 인텔처럼 갖다가 시대에 뒤처지는 기업으로 만든다, 그러진 못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경쟁에서의 우위는 대단히 경쟁력은 큰 차이로 가져가고 있지만 시장 자체가 규모가 퀀텀 점프를 못한다. 이것이 지금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문제지 경쟁자에 의해서 눌려서 물론 경쟁은 강화될 거예요. 경쟁이 조금씩 강화되는 거고 조금씩 강화된다는 건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왜요? 경쟁자가 있으면 가격을 그렇게 함부로 못 올리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엔 엔비디아 마구잡이로 올린 거예요. 마구잡이로 올려도 사람들이 줄 서서 못 사는 거고 심지어는 일론 머스크는 젠슨 황한테 정말로 나한테 많이 팔아줘서 고맙다라고 메일까지 쓰잖아요. 그 정도로 가격이 비싸도 팔아준 것만으로도 고마워서
내가 살 수 있는 구매자가 된 것만으로도 고마워서 사람들이 감사의 표시를 할 정도로 지금은 수요가 공급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완전히 높게 올랐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마진율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드웨어에서 80%라고 하는 이러한 그로스 마진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 프로핏 마진이 이런 부분에서 엔비디아의 독주는 어느 정도는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만 매출 규모가 조금씩 성장할 거다. 이것이 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렇다면 혹시 엔비디아의 미래를 좌우할 이벤트가 있다면 뭐로 보세요? 그건 저는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업체들이 예를 들자면 엔비디아가 어떤 부분에 진출할 수 있냐면 클라우드, 지금 아마존 클라우드라든지 구글 클라우드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매우 제너럴합니다. 어떤 기업이든지 쓸 수 있고, 물론 컨설팅을 맞춰서 그 기업에 최적화는 시켜주죠.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들어가려는 것이 제약회사를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제약회사, 예를 들면 종군당 한미약품, 죄송하지만 AI 능력이 뭐 얼마나 대단히 있겠어요. 근데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제약회사를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에 들어가면 거기에 제약회사에 맞는 AI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클라우드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이게 제가 말씀드린 서비스 매출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의 이벤트들이 저는, 근데 엔비디아가 그걸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AI가 완성돼야지 시작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된다라면 엔비디아의 큰 이벤트가 저는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렇게 하드웨어만 팔아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를 판매하기 위한 쿠다를 만들기 위해 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새로운 매출이 발생한다. 이것이 저는 엔비디아에겐 전환점이 될 거고, 이때 엔비디아 주가는 다시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매우 높고, 저는 이벤트가 바로 여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서비스 매출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네. 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저희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랑 유사하지만 항상 주시장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여러분들이 소중한 자산을 투자하시는 거기 때문에 항상 공부하는 습관들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하는 데서는 뭐 단기 투자를 위한 공부도 하시겠지만 항상 기업 가치, 기업의 펀다멘탈, 기업의 재무제표, 기업의 매출 증가가 전망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새로운 매출 구조는 발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어떤 성장력을 가지는가, 뭐 이것이 뭐 결과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뭐 P 레이쇼라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표현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일단 지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어떠한 시장 환경에 처해 있는가, 어떠한 시장의 도전을 갖고 있는가, 시장에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거시경제 환경을 어떻게 변하는가를 계속 공부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고, 성정일 TV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니까 성정일 TV하고 같이 계속 공부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